지난 8월 6일 열린 합천 원폭 희생자 추모제. 억울한 넉살에 술 한잔 올리며 그들을 어루만지는 시간이 열렸다. 66년이란 시간이 흘렀지만 일본을 향한 원망과 상처는 아직도 지워지지 않은 채 선명하다. 근데 우리 한국 그 원폭 2세들도 사실은 일본의 요번 쓰나미가 인해가지고 피해 입었을 때 우리 원폭 이 한우들도 기금을 소송해서 일본에 전달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거는 전혀 보람이 없고 일본 정부에서 독도가 자기 땅에 그러니까 그거는 한국을 재침략을 하기 위한 그런 준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랜 시간 동안 이어진 갈등과 반목의 현장 속으로 들어온 18살 여고생 여진이. 여진이가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느끼는 일제시대 피해자들의 삶은 어떨까? 평화로운 시대에서 자라온 여고생 여진이는 그 아픔을 이해할 수 있을까? 양산에 있는 경남 외국어 고등학교. 여름방학이지만 보충 수업이 한창인 교실. 오늘은 광복 66주년을 맞아 독도 특강이 열렸다. 선생님의 말씀을 하나라도 놓칠세라 눈과 귀를 집중하는 아이들. 그 속에 여진이도 있다. 외교 전문가를 꿈꾸는 평범한 대한민국 여고생 여진이. 그녀는 학교에서 사이버 외교사절단인 반크 동아리 회장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입시 준비로 바쁘지만 틈틈이 동아리 친구들과 모여 한국 바로 알리기도 열심이다. 외교관이 되고자 하는 학생들이 주로 모여서 국제사문 아니면 거의 한국에 관련된 일을 한국의 홍보나 아니면 한국과 관련해서 오류가 있었던 일을 가지고 의식 있는 청소년들, 특히 저희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생들이 모여서 만든 동아리고요. 최근 독도 문제로 시끄러운 한국과 일본. 이웃나라이기도 하지만 우리나라와 잦은 갈등을 빚어왔던 일본을 청소년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또 일본을 꼭 나쁘게만 생각하지 말고 뭔가 좀 좋게도 보는데 뭐 잘못한 건 잘못했다고 해야 되니까 그건 어쩔 수 없는데 일본 전체를 또 미워하는 건 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일본에 여행 간 적도 잠시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 J-POP 좋아하거든요. 제가 좋아하는 J-POP 가수도 있고 그래서 일본 문화에 대해서 크게 거부감 그런 건 없는데 솔직히 역사를 보면 마루타 실험 이런 것도 있고 그런 거 보면 되게 치가 떨리고요. 그런 거는 일본 정치인들이 나서서 똑바로 사과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역사는 잊혀지면 다시 반복된다고 했으니까. 한국의 히로시마라 불리는 경남 합천. 여진이가 일제시대 피해자들을 만나기 위해 직접 나섰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다정하게 맞아주시는 김일조 할머니. 그 당시 상황을 차근차근 여진이에게 들려주시는데 딱 지금 여진이 나이인 18살에 원폭 피해를 입으셨다고 한다. 일본 히로시마에서 장사를 하며 힘겹게 생을 이어가던 할머니는 지도를 꺼내 당시 살았던 곳을 살펴보며 1945년 8월 6일 악몽 같았던 기억을 힘겹게 끄집어내본다. 지금 새로 망가는 동네. 좀 써 남아 이래. 어제 놓고. 엄마하고 동생 둘하고 방에 있었지. 방에 있는데 갑자기 뭐지 번쩍하더만은 뭐 세상에 디비지는 소리면 그래 펑 소리 나고 이러더만은 조금 있으니까 막 참 막 누행과 코가 뭐 모를 정도로 참 뭐 눈물이 나서 얘기도 못한다 이 말 들으면 물물 사람이 막 뛰어오거든. 이러면 우리가 아유 불쌍다 참 물에도 좀 떠서 저 사람 좀 미워야겠다 이런 마음도 없는 기라. 우리도 곧 저래도 있긴데 우리도 저 사람들이 저거 죽어갈 낀데 다 그런 마음이 좀 피투성이가 되어 있거든. 우리도 다 그렇게 했어. 그런데 막 참 남장 여장은 모를 정도로 옷이 타가지고 붙어갖고 말이지 반던 타가지고 시커매 그래 나는 그 우리 피란해가 있는데 그 앞에서 막 엎어서 죽고 막 천지 시체도 엄청 실이 봤지 우리가. 그리고 그 시체를 갖다가 처음에는 참 물에도 던지다가 그 시체를 다 물에 던질 수도 없고 완전히
저 학교마다 어디 뭐 너른 변두리 옆에 가갖고 재갖고 지름보가 막 태웠지. 쌀 100억씩 배나 버리기 전에 원폭 피해로 심장병과 두통에 시달린다는 할머니. 가족들에게도 그 사실을 말하지 못하고 평생을 살아온 할머니는 속으로 고통을 삼키고 있었다. 결국은 원폭으로 인해서 모두 이렇구나 가는 거는 내가 혼자 그리 느끼고 있어. 일본에 징용됐다 원폭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많은 합천. 끔찍한 원폭 피해는 대를 이어 전해졌다. 원폭 피해 2세 환우들을 만나러 온 여진이. 부모가 피폭당했다는 이유로 각종 질환을 가지고 태어난 원폭 피해 2세 환우들. 부모에게 후유증을 물려받아 고통받는 환우는 2,300여 명에 달하고 있는데 아무런 죄도 없이 얻은 그들의 병은 때론 목숨을 위협하기도 했고 때론 삶을 위태롭게 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우리 형제 자매는 간절적으로 아주 안 좋아요. 이제 간절 자체가 녹아내리는 거죠. 이 자체가 녹아내리고 30대 저 역시도 마찬가지로 대퇴부 무혈성 개사증으로 여기 허벅지 쪽이 여기 관절이 다 녹아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인공관절 수술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하필 사람이 한국을 히로시마 갈 정도로 원폭을 많이 맞았느냐 이런 질문이 가끔 합니다. 강제징용을 갈 적에 뭐 사진도 가고 여러 군데 다 손산돼 가지만도 주로 히로시마에 그 본사 기지가 있었답니다. 그 본사 군수품 공장들 그래가지고 그쪽으로 다 데려갈 거죠. 원폭 피해자들의 고통을 전해들은 여진이는 원폭 피해자 지원을 위한 경상남도 조례 제정을 촉구하는 서명운동에 함께했다. 그들의 고통을 더는 일에 자신의 이름을 또박또박 적어나가며 마음을 보태본다. 영락 없는 시골집, 그 속에서 하루하루 생을 이어가는 원폭 피해 2세 환우인 강상기 강상원 씨. 먹었어요? 예. 맛있게 먹었어요? 예, 오늘 일하러 안 갔어요? 예, 날씨 많이 덥죠? 예. 원폭 피해 후유증을 물려받아 정신치제를 앓고 있는 형제는 사랑하는 어머니에 대한 기억조차 희미하다. 얼마나 쳐서 받는지는 우리가 두는 것도 모르고. 언제 돌아가셨어요? 상기 씨 언제 돌아가셨죠? 나도 몰라요. 어머니 언제 돌아가신지 몰라요? 나도 모르겠어. 이분들은 어머님이 히로시마에 가셔서 원폭 피해를 당하신 피해자분이시고요. 이분들의 형제분들 중에 정상인 분들과 이렇게 정신지체 1급을 가지신 두 분이 이렇게 계시기 때문에 1세 어머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암으로 돌아가셨어요. 근데 암을 치료받으면 이 두 분들을 늘 데리고 다니셔야 했기 때문에 치료를 포기하시고 그냥 항상 늘 걱정하는 마음에 돌아가셨지만 이 두 분들은 아직 인지 능력이 전혀 없어서 내가 강상기 강상원 씨라는 건 알지만 나이가 몇 살인지 어머님이 언제 돌아가셨는지 어머니 돌아가실 때 걱정하면서 동생을 잘 보살펴라는 유언을 남기셨는데 그 말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물으면 무슨 말을 했는데 그 말을 못 알아듣겠다고 얘기를 하시고 합니다. 평생을 자식에 대한 죄책감으로 살아오신 어머니. 그런 어머니의 마음을 헤아릴 수 없는 아들. 이 슬픈 현실에 환우들은 분통이 터질 수밖에 없다. 노동을 당연히 하고 피폭까지 다. 우리는 일본은 사죄를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비참하게 우리나라 사람들을 비참하게 끌고 가서 비참한 꼴이 되도록 그렇게 해서 세상을 떠나게끔 만든 일본이 우리나라에 사죄를 하라는 거예요. 보상도 보상이지만 보상에 앞서서 사죄부터 먼저 보상을 하라는 거예요. 때문에 눈물로 호소하는 원폭 피해 2세 환우들의 안타까운 삶. 여진이는 그 속에 동화되어 간다. 누구보다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던 사람들. 하지만 지금은 누구도 알아주지 않고 관심 가져주지 않는 슬픈 현실이 됐다.
일제시대의 또 다른 피해자, 정신대 할머니들에게도 관심을 가지게 된 여진이. 이런 문제에 관심을 갖게 경남의 근로정신대 할머니들을 알고 있다는 최민희 시의원을 찾았다. 정신대 할머니들의 고통과 실태를 전해들으며 할머니들의 힘겨운 삶을 조금이나마 이해하게 됐다. 그럼 경남엔 얼마나 많은 근로정신대 할머니들이 있는 일을 것일까? 하다가 간혹 가다가 너무 힘. 예, 경남 지역 같은 경우는 1943년에서 44년 그 사이에 그 마산에서 1차, 2차에 걸쳐서 50명씩, 그래서 현재 남아있는 자료에 의하면 총 2차례, 2차례 정도 이렇게 근로정신대로 이렇게 동원이 됐습니다. 동원이 됐고, 전국적인 규모로 보면 총 1,700명으로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실제적으로는 훨씬 더 많을 건데, 이제 자료에서 파악하고 있기로는 1,700명입니다. 주로 갔던 곳은 후지코시 공장, 미쓰비시 공장, 도쿄 아사히토 공장, 이 세 군데로 갔거든요. 하고 주로 경남 지역, 창원 지역에서는 후지코시로 많이 가셨습니다. 창원시 마사나포구에 살고 있는 근로정신대 할머니. 어릴 적 일본으로 건너가 근로위안부 생활을 했었다. 1944년 마산 성호초등학교에 다니던 당시 배움에 대한 열망이 컸던 할머니에게 공부도 하고 돈도 벌게 해준다는 일본 선생의 말은 뿌리치기 힘든 유혹이었고 결국 부모님과의 생이별을 감수하고 일본행 배에 올랐다. 6학년 학생들, 이제 졸업반들, 이 졸업반 학생들로 근로정신대로 보내야 되는데 그래 보내도록 담임 선생이 노력해가지고 설득을 시키라. 그럼 명령이 내리는 기라. 명령이 내려가지고 이제 하루는 담임 선생님이 우리 이제 공부 시간에 공부는 안 가르쳐주고 이제 학생들한테 할 얘기가 있다 하면서 교장 선생님 명령이라고 이러면서 그래 말을 하는데 그때가 만 13살이거든. 만 13살 때 무슨 소견이 있노? 아무 철도 없다 이거. 일본 생활은 노예나 다름없었다. 감금된 채 물로 헛배를 채우며 기계처럼 일만 했다. 그리고 해방 후 고국으로 돌아왔지만 할머니가 얻은 것은 따뜻한 위로가 아닌 위안부라는 오해와 냉대였다. 이사로 간다 하는 기라. 역사적으로 보나 일본 사람들이 그만큼 악독하고 지독하고 못된 인간들이라고 그것들이. 그런 사람이니까 일본은 절대로 경계를 해야 돼. 우리가 요번에 일본에 뭐 쓰나미 와가지고 뭐 성은 거다 주는 거 나 절대로 반대했거든. 내 반대했어요 진짜로. 그놈들 줘봐야 아무 소용없다. 지금 보이소. 똑똑 다케시미라 하면 또 들고 일라는 거 보이소. 그런 놈이라고 우리가 저놈들 심보로 우리가 더 잘 알고 있다고. 처음에는 제가 이 모든 걸 알기 전에 그냥 교과서에서만 배우고 형식적으로만 알게 되었을 때 일본은 그래도 우리나라 바로 옆에 있는 나라니까 보살펴줘야 되고 일본이 쓰나미가 있었을 때도 다 잘 우리가 원조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런 내용을 직접 들으니까 좀 생각이 많이 바뀌었어요. 좀 아무래도 우리가 아직 힘이 약해서 이 모든 게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좀 이게 넘어서야겠다는 생각이 조금 들기도 하고 계속 과거를 무시하고 지낼 수는 없는 것 같아요. 할머니는 10여 년 전부터 억울함을 풀기 위해 일본을 오가며 싸우고 있지만 싸움은 외롭기만 하다. 그건 아니고 이거 우리 진술서. 그 일본 과거사 청산 과정에서 여러 가지 재판이 진행이 됐었는데 100점 배패입니다. 대부분 다 패소를 했거든요. 그래서 근로정신대 요 문제도 이제 할머니가 10년 넘게 후지코시를 상대로 싸우고 있지만 어쨌든 결과적으로 패소를 했고요.
일본 정부나 한국 정부에서 외교의 문제로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정말 이 문제는 해결하기 힘든 문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이러한 문제에 관심을 갖고 해결에 적극 나서기를 바라는 그러한 운동들이 좀 전개되어야 될 것 같고요. 그러는 차원에서 이러한 문제에 관심이 있는 시민들이 근로정신대 문제에 대해서 좀 많은 시민들하고 공감대 형성이나 여론을 만들어가는 그러한 작업들을 좀 꾸준히 좀 지속적으로 진행되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비록 지나간 일일지라도 잊혀져서는 안 되는 시간. 광복 66주년, 올해에도 어김없이 추모제가 열렸다. 전야제를 시작으로 해원을 넘어 평화의 언덕으로라는 주제로 열린 원폭 피해자 추모제. 추모제엔 많은 시민들이 뜻을 함께 했는데 작년까진 일본의 종교단체인 태양회의 지원으로 치러졌지만 올해엔 직접 우리 손으로 원폭 피해자들의 넋을 위로했기에 더 뜻깊은 날이다. 희생자들의 억울한 눈물처럼 비가 내리던 추모제의 아침. 엄숙한 묵념으로 추모제는 시작됐다. 일본에 강제로 끌려가거나 생계를 위해 그곳에 가셨던 7만여 명의 우리 조선인 선조분들 가운데 4만여 명이 현장에서 돌아가셨고 지금까지 7만여 명, 생존자 2,600여 명을 제한 모든 분들이 돌아가셨습니다. 동시대를 살진 않았지만 피해자들의 아픔에 함께 공감하는 여진이. 피해자들의 억울함을 어루만지는 순백색의 국화가 한 송이씩 놓여지고 여진이도 마음을 담아 정성스러운 손길로 그들 앞에 국화를 놓으며 따뜻한 위로를 건넨다. 원폭 피해자 복지회관에선 다양한 방식으로 피해자들을 위로하고 있었다. 백제예술대학의 사진과 정주화 교수와 학생들은 검은 비, 하얀 눈이라는 사진전으로 그들의 고통을 알리고 있었다. 원폭이 투하된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서 찍은 사진들은 다시는 되풀이되지 말아야 할 역사적 교훈이 된 원폭 피해의 의미를 묻고 있다. 그리고 아직 현재 진행형인 원폭의 아픔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원폭의 가해자 미국과 원폭의 피해자 일본, 그리고 일제치하의 가해자 일본과 피해자 한국. 결국 원자폭탄 투하의 최고의 피해자인 한국인들은 아무런 죄도 없이 온몸으로 원폭의 피해를 받아들여야만 했고 그 억울함을 알아주는 이도 드물었기에 정주화 교수는 이러한 고통을 모두가 함께 공감하고 위로하길 바랐다. 이거를 학생들한테 설명을 하고 한번 눕자. 일본이 피폭에 대해서 커다란 피해를 입었다는 것에 대한 많은 국민들의 이해가 있어요. 하지만 그 일본이 원자폭탄에 의해서 피해받은 거 안에 10%가 한국인이라는 거, 그리고 그 10% 중에서 다시 70여 %의 분들이 이곳 바로 합천에 계셨던 분들이라는 거, 여기를 고향으로 갖고 계신 분들이었다는 거, 아주 놀라운 사실이죠. 그분들이 때론 징용으로, 때로는 먹고 살 게 없어서 도망치듯이 일본에 가서 히로시마나 나가사키에 이렇게 모여서 노동을 하며 사셨던 모양인데, 그분들의 그 고통이나 지난한 아픔도 함께 좀 공유할 수 있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죠. 추모제에선 이토 다카시 감독의 다큐 영화 히로시마 평양이 국내에서 처음으로 상영됐다. 북한에 생존해 있는 380여 명의 원폭 피해자들의 힘겨운 삶을 영화화한 이 작품은 특히 일본에 있는 엄마와 북한에 있는 딸의 이야기에 집중하고 있는데 결혼을 하지 못할까봐 딸에게 원폭 피해 사실을 말하지 못했던 애끓는 모정을 보여주고 있다. 2004년 원폭이 투하된 지 59년 만에 자신이 원폭 피해자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딸의 기구한 운명. 그것은 우리가 겪고 있는 현실이다. 끔찍한 원자폭탄의 피해 실상을 가감없이 보여주고 그
그런 일이 다시는 되풀이되지 말아야 한다는 진심이 담긴 영화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슬픔과 교훈을 동시에 남겼다. 日本で暮らす韓国朝鮮人被爆者の取材を始めた。彼らの話を聞く中で地球上から全ての核兵器をなくすべきだと確信するようになった。 영화가 끝난 후 이어진 감독과의 대화. 영화가 완성되기까지 힘겨웠던 과정과 소감들을 편하게 나눴는데 좀 더 일찍 뭐 그럴 수 없었겠지만 이토다가 세상이 일찍 좀 서들어가지고 그 어머니하고 만날 수 있도록 하다면 영화를 보면서 궁금한 것이 많았던 여진이도 질문을 던졌다. 촬영하실 때 제약을 많이 받고 촬영하셨다고 하셨는데 평양 취재하면서 어떤 점이 힘들었는지. たびにですね、大変なそのなんて言いますかね、思いをしているわけですけれども、一番はですね、相手のいろんな政府機関との交渉ですね。これがまずうまくいくかどうか、それがいかなければですね、全ての、いかなる撮影もできないということなんで、もうある意味でも毎年ですね、向こうのいろんな関係機関と粘り強い交渉するということをずっと続けています。 영화와 사진으로 느껴본 원폭 피해 실상, 교과서에 간략하게 나와 있는 일제시대 그리고 해방의 내용 뒤편에 이런 아픔이 깃들어 있다는 걸 여진이는 오늘에서야 알게 됐다. 그리고 원폭 피해자들의 가슴속 한을 노래로 어루만져주는 한 사람. 캐나다 토론토 대학에서 음악을 전공하는 조슈아 교수다. 그는 피해자들의 가슴속에 담긴 노래를 통해 아픔을 치유한다. 부자연이라고. 네, 부자연이라고. 이 사회하고 관계 만들어야 되고, 뭐 제 마음하고 이 사회는 저기 연결시키고 싶다. 피해자들이 흥얼거리는 노래를 듣고 그 속에 숨겨진 아픔을 헤아려내는 조슈아 교수. 말로 표현 못하는 부분 있거든요. 뭐 어떤 상태 봐도 뭐 그런 마찬가지지만 원폭 피해 당하신 분들 여기 귀국해가지고 뭐 말로 표현 못한 부분도 되게 많았다고 생각해요. 그 말로 표현 못할 때 그 노래나로 들어가서 노래나 뭐 여러 가지 저기 다른 감정 표현 방법 저기 찾아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노래는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하죠. 구성진 노래 속에 숨겨진 아픔을 어루만지려는 그는 가만히 노래를 들으며 피해자들의 아픔을 함께 나눈다. 사랑때 한두 번 울고 나더니 어느새 흘러간 청춘 고장난 격식에는 멈추는데 저 세월은 고장도 없네. 할머니의 노래에 답가로 보답하는 조슈아 교수. 놀지는 못하리라 8월이라 14일 날은 우리나라의 해방된 날 만세 통일 만세 우리나라 해방된 날 미국을 이거는 중요한 거예요 할머니. 미국을 믿지도 말고 소련에는 속지 말고 남북 통일 앞당기서 우리나라에 건설하여 천만 년은 살고 싶네. 그동안의 한국에서의 작업들을 여진이에게 보여주는 조슈아 교수. 각양각색의 노래 속에 깃든 많고 많은 아픔들. 함께 공감하고 어루만져주며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웃음을 줬다. 그죠?
국적도 모습도 다른 그가 어떻게 한국적 정서를 이해하고 피해자들의 상처를 어루만져 주는지 궁금한데 근데 그 노래 배우면 좀 물건처럼 몸속에 들어가잖아요. 머릿속에도 들어가고 마음속에도 들어가기 때문에 그거는 조금만 시작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그 조금만 시작에서 여러 가지 조금씩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옛날 경험, 어떻게 살아오셨는지, 어떻게 마음을 치료시켰는지, 어떤 부분에 대해서 치료 안 돼 있는지, 어떤 철학, 어떤 지혜 가지고 계시는지, 어떤 양심, 저희는 어떻게 살면 좋은지 그런 거는 다 어느 정도 알 수 있다고 생각해요. 조그만 교실과 교과서를 벗어나 두 발로 뛰며 만났던 일제시대 피해자들과 그 상처를 어루만져 주려는 사람들. 잠시 동안이지만 그들의 아픈 과거를 함께했던 여진이에겐 광복 66주년, 오늘이 더욱 특별하다. 암울했던 일제시대, 그리고 그 속에서 죄 없이 고통받아야만 했던 사람들. 그들의 아픈 과거는 지나갔지만 여진이의 마음속엔 사라지지 않는 교훈으로 남아 인생의 밑거름이 될 것이다. K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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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방송